근로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두 개 개념은 아주 간단한데 아직은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해둔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매년 1월에 정산하는 겁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발생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원천 징수한 세금이 만약에 더 적으면 추가 징수,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연말정산이 끝나면 뭐 아마 2월쯤에 대부분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받는 환급금을 13번째 월급이라 부르면서 좀 보너스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오늘 요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아마 보너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합산해서 어 2023, 올해 같은 경우 2023년 연말정산을 이제 준비하려면 12월 31일 전까지는 뭐 추가 납부할 거는 추가 납부하고, 뭐 신용카드를 더 써야 될 거면은 더 써서 이제 그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한도를 맞출 수 있죠.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면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023년도 이제 소득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이제 준비해야 다음번 연말정산에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제를 받는 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초록색 부분은 소득공제,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세액공제 항목들이거든요. 이 항목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구분을 뭐 정확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받는 이 항목이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이 차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고, 이 차이가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월세의 경우 위에 이제 세액공제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월세 소득공제가 가장 먼저 뜨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한 번도 소득공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이 월세 소득공제가 가장 먼저 연관 검색어로 뜨는 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대표적인 이제 금융상품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한때는 이제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도 지금 이제 연금저축을 검색하면 네이버 연관 검색어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 먼저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네이버 포스팅을 작성하거나 이럴 때 세액공제 항목임에도 소득공제로 제목을 정해갖고 써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생기고 있거든요. 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뭐 각각의 이제 적용되는 항목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은 이 두 가지의 이제 개념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소득공제는 일단은 뭐 항목들로 보면은 뭐 인적공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인적공제가 되겠네요. 배우자, 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부모, 형제자매 이렇게까지 이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어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공제 뭐 본인 150만 원, 뭐 자녀 100만 원 이래 갖고 이제 공제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을 이제 소득에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종합저축, 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신용카드 지출액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공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 공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6%에서 최대 45%까지로 이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400만 원 이하는 6%, 그리고 10억 원 초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1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5%. 여기에 추가로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최대는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나라의 반을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라는 얘기가 앓는 소리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 6천만 원 연봉 6천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는다면은 소득은 5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5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앞에서 보셨듯이 5천만 원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봉 6천만 원으로 이제 과세 표준이 잡혔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4%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40만 원을 이제 세금으로 원래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로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5천만 원이 되면서 240만 원의 세금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원천징수 1년 동안 원천징수해둔 세금이 500만 원이었고 연말정산 해보니까 실제 내야 할 세금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1,0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 추가로. 그렇게 되면은 24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400만 원에서 240만 원을 빼게 되니까 총 160만 원의 세금만 내야 합니다. 세금만 이제 내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환급받는 금액이 500만 원에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이제 500만 원에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160만 원으로 이게 16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연말정산으로 이제 돌려받는 세금은 340만 원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10억 초과이신 분이 1,000만 원을 이제 소득공제를 받았다. 1,000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은 450만 원을 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분들이 진짜 탈세 위험을 이제 감수하고라도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이런 부분에서는 한편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하고 좀 다른 거, 세액공제는 항목이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된 이제 세 가지 항목 외에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추가납입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의료비, 교육비 외에도 연금저축 이건 1년 600만 원, 퇴직연금 추가납입 이거는 연금저축하고 합산 9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각 항목별로 정해진 세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2%에서 15% 정도로 이제 소득에 정해서 각 항목별로 소득에 따라서 이제 이 세액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각 항목별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세액공제는 일단은 소득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된 세금에서 이제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 소득을 먼저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고 난 후 세금에서 그 공제 금액만큼을 빼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이제 5천만 원인 이제 근로자가 원천 징수된 세금이 500만 원이었고 실제 내야 할 세금이 300만 원이라 가정하면은 연말정산 후에는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가로 월세를 살고 계셔가지고 월세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면은 내야 할 세금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건 이제 세금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100만 원을 그대로 이제 세금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연말정산 후에 300만 원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이제 환급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니까 두 개 차이가 어렵지 않으시죠?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공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을 공제해 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세금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세금에서 이제 그 공제 액수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연말정산은 뭐 우리는 이제 좀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뭐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내가 미리 이제 나라에 내둔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천징수하지 않은 급여를 이제 다 받았다가 뭐 매년 1월에 이제 소득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산을 통해서 아마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이제 가졌을 텐데, 지금은 이제 원천징수를 미리 해두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받는 거기 때문에 뭐 미리 차감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조삼모사라 해야 되나? 미리 이제 급여에서 차감한 세금을 이제 돌려받는데,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걸 과연 이제 좋아해야 하는 건지, 뭐 실제로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있지 않은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거의 100이면 100 이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신데, 오히려 원천 징수를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세금을 내더라도 좀 덜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어, 세금 이제 돌려받는데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환급도 많이 받으시고 세금도 좀 줄여서 뭐 가게 살림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